이번엔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이렇게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들어와가지고 기업의 주식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이 주식을 찍든 채권을 찍든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를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들,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 제일 높아서 위에 붙여놨습니다. 금융감독원. 어마무시하죠. 경찰 같은 곳입니다. 경찰. 약간 군인으로 치면 헌병.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도권 안에서 금융이 되게 빡빡하면서도 잘 돼 있다고 느낀 게 정말 철저하고요. 정말 이게 빡빡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나오고 나서는 약간 신뢰감으로 다가오는 거 있죠. 금감원 같은 데서는 정기적으로 갑자기 미스테리 쇼퍼를 보냅니다. 미스테리 쇼퍼 알죠? 손님 인척 누가 오는 거예요. 그 녹음기를 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지금은 ELS 요거 저 관심 가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러면 요거 괜찮아 요거 하세요 이러면 이제 바로 철컹철컹 하는 거죠. 그런 말 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고 점수 다 매겨지거든요. 녹취를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뭘 빠뜨렸다 뭘 빠뜨렸다 해야 될 말들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빵점 나오는 거는 그런 거죠.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이러면 이제 그럼 바로 그냥 엄청난 징계 받습니다 진짜. 그래서 가끔씩 창구에 상담받으러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되게 사적이 길어요. 지켜야 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영화 돈 보셨나요? 영화 돈? 거기서 류준열이 나오는 역할이 주식 브로커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했던 일이랑 거의 제일 비슷한 일인데 제가 하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거든요. 거기 회사에서는 고객과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고 만약에 제가 실수를 하면 제가 변상해야 돼요. 삼성전자 10주 사! 네, 삼성 10주 팔았습니다. 다 팔잖아요. 그러면 사라고! 아 그래요? 다시 샀어요. 그 사이에 피해가 생기면 제가 메꿔야 돼요. 그만큼 제 책임도 무겁고 대신에 그걸 잘했을 경우에 받아갈 수 있는 것도 되게 높지만 그러니까 되게 심장 떨리는 거죠. 이 전화로 일을 한다는 게. 근데 이게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죠. 전화 가지고 뭐뭐뭐뭐뭐를 하! 엄청 날카로운 손님이. 그러면 다시 전화 못 하잖아요. 딱 끊으면 그 순간 살아있나 팔아야 했나 손 딱 흘리면서 그대로 그냥 바로 뛰어가가지고 녹음기 빨리 비켜 녹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분위기 알고 다 비켜줘요. 잠시만요 방금 이제 바로 전에 전화 이러면 딱 들려가지고 살아요. 오케이 봐가지고 딱 사죠. 그럼 휴. 그러니까 밥이 잘 안 넘어가죠. 저희가 이제 11시 반부터 밥 시간이거든요. 11시 반에 시장이 출렁이는 날은 밥 먹다가 거의 이렇게 비상대기조로 국밥 같은 거 먹다가 올릴 때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시켜봐. 바로 먹다가 팍 올리면 바로 뛰어가고 서로 막 보내줘요. 서로 뛰어갔네. 내가 먹어야지 하면서 먹고 서로 그렇게 챙겨주는 게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요. 주식시장 점심시간 쉬는 거 알아요? 점심시간이 있었어요. 시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맘 편히 밥을 먹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 하고 있죠? 그 금감원이 되게 무섭다. 신적인 존재.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리를 위한 사람이지만 그 직원들 일할 때는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다.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보면 한국증권금융 들어본 적 없죠? 우리 거의. 증금이라고 부르는데 앞에 나왔었죠. 증금. 우리가 CMA 랩형으로 할 때 예금을 여기 있는 예금으로 넣었었잖아요. 여기는 어떤 존재냐면 증권사들의 은행 같은 존재예요. 그 증권사들의 은행. 여기서 여러 증권사들에게 돈 관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중간자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되게 위상이 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대단한 곳이죠. 참고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신의 직장. 다 신의 직장.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예탁결제원. 이것도 뭔가 들어본 적 없는데 여기도 지나가면서 본 적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게 자 우리가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잖아요. 거래소에 사잖아요. 그거 싹 다 내가 증권사에 있는 계좌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그거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나 거래를 도와주는 곳이지 잔고에 얼마 있다 보여주는 곳이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안해하는 많은 것들이 안전장치로 진짜 보호되어 있는 게 다 여기 들어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주식의 주인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바뀐다고 생각한 게 맞아요. 저기에 삼성전자가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누가 샀네? 그 중에 한 주 이름이 내 이름으로 바뀐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증권사 없어도 여기 가면 내 거 다 있어요. 아예 그냥 그대로 보존되는 구조. 여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법인, 3일회계, 삼정회계, 한영회계 이렇게 유명한 회계 법인들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회계사들은 대체 뭐 먹고 살지? 뭐 하는 사람들이지? 궁금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회계적으로,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뭔가 부정이 없는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업이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해 주세요. 그럼 회계법인이 싹 해가지고 의견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자공시라는 그런 것들로 우리한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업들의 내역들을 볼 수 있고 거기 보면 적정 이런 막 나와요. 적정. 그러니까 이 기업은 아무 일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막 거절 이런 것 뜨면 기업 그냥 상장 폐지되거나 그냥 날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여기서 회계법인이 이렇게 파악하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부상으로 볼 때 쇠가 1톤이 있다, 가치가 얼마다 책정이 돼 있으면 쇠 1톤 보여주세요. 쇠 1톤. 그러면 가가지고 아 있네, 있대요 하면서 체크하고 그런 걸 하죠. 여기 전자공시라는 곳에 우리 이거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전자공시에 기업에 대한 정말 성적표부터 지금의 인바디 결과표, 그 기업에 대한 것들이 여기 다 공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는 진짜 좋은 거예요. 여기 가면 다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에 전화해가지고 장사 잘 돼요 물어보면 잘 돼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리고 이걸 보고 투자를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방금 보여드렸던 게요, 주식과 채권일 경우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주식과 채권 전부 예탁원에 들어있고 기업 상장되어 있고 전자공시 이런 느낌이라면 펀드는 이야기가 달라요. 우리가 비슷하게 느낄 수 있지만 완전히 구조가 다릅니다.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증권사에서 펀드를 사잖아요. 그 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서 운용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예탁원과는 또 상관없어요. 어디 있냐면 수탁사라는 것을 정해요. 그러니까 운용사에서 펀드를 만들고 펀드 이름을 지어요. 올해는 보자, 어디를 투자를 해볼까요? 대한민국의 유튜버들한테 투자하겠다. 그래가지고 메리츠 코리아 유튜브 증권 유튜버 투자 신탁 이렇게 해서 펀드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이 펀드를 맡게 되죠. 맡아가지고 이 유튜버가 더 좋네요 싹 넣고, 이건 좀 맛이 갔네요 하면서 빼주고 이렇게 운용을 해주겠죠. 그리고 이런 펀드가 여러 개 이제 만들고 운용하는 곳이 자산운용사입니다. 여러 가지 펀드가 있고 여러 명의 펀드 매니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운용사를 직접 볼 일은 없어요. 길 가다 보면 자산운용사 지점 이런 거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드는 모든 것들은 증권사 또는 은행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죠. 또는 앱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 펀드는 몇 천억씩 돼 있잖아요. 보면 잔고 보면 뭐 몇백억 몇 천억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 돈들은 다 수탁사에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장치예요. 펀드의 모든 잔고는 수탁사에 있는데 수탁사는 은행이 합니다. 은행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전한 거죠. 운용사가 내 돈에 아예 손댈 수 없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밸류 뭐 코리아 펀드가 있다. 거기에 내가 진짜 전 재산을 넣었어요. 한국밸류 코리아 자산운용사가 망했다. 상관없어요. 여기 가면 내 돈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권 내에서는 일반적인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펀드도 안전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펀드를 살 때는 비용을 되게 많이 내잖아요. 여기도 비용을 내야겠죠. 제일 많이 내야겠죠. 여기서는 직접 펀드 매니저들이 맨날 탐방 가고 밤새워 가면서 운용해 주니까 여기는 이제 운용에 대한 보수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탁 보수를 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도와주는 회사가 또 따로 있는데요. 사무를 관리한다. 사무관리 보수 이런 것도 다 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 파는 사람에게 되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은. 그래서 여기에 판 이들에게 판매 보수를 또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살 때는 판매 보수, 사무관리 보수, 수탁 보수, 운용 보수 이걸 4개 다 내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는 비용이 비싸다. 이런 한계를 우리가 항상 좀 느끼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게 없어지는 시도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죠. 운용사들이 이걸 줄이면서 많이 하는 게 로보 어드바이저, ETF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줄이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자, 판매 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뭐죠? 다이렉트, 뭐 직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저기서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비용 줄이는 경쟁이 펀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유튜브를 하나 찍었는데요. 그 유튜브 내용 주제가 사모펀드의 공모펀드화입니다. 사모펀드의 공모펀드화라는 말이, 사모펀드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사모펀드가 그냥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앱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공모펀드잖아요. 나한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잖아요. 거기 사모펀드 시장이라는 곳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최소 투자금이 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그냥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운용사가 아마 300개는 훌쩍 넘을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5개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사모만 하는 사람들인데, 사모펀드에 있는 사람들이 공모펀드로 지금 넘어옵니다. 엄청난 큰 흐름이 오고 있고, 공모펀드로 넘어오면 그 잘하던 사람들이 해주던 것도 이제 우리가 1,000원으로 내고 연금 계좌나 퇴직연금 이런 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넘어오냐,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공모펀드라는 건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전문적인 투자자들만 모아놓고 하면 되게 서로 잘 맞는데, 여기 넘어오면 되게 고달프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건데, 넘어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퇴직연금 때문에. 퇴직연금 시장이 300조를 넘었잖아요.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쪽에는 전 국민이 갑자기 퇴직연금 막 하면서 잔고가 너무 커지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3억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몇백억 이렇게 하다가도 저기 300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던 레코드는 엄청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던 사람들이 공모 쪽 넘어와가지고 우리 잘하던 거 그동안 그대로 거의 해서 공모펀드 출시할 테니 사주세요 하면서 공모펀드를 출시한단 말이에요. 이제 1,000원어치 이렇게 막 살 수 있고, 와,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파워가 그만큼 세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넘어와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뭔가 투자를 진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3호로 가 있고 공모 시장은 로봇이 하죠. 패시브밖에 없잖아요. ETF 그냥. 시장을 사거나 이렇게 지수 따라가는 자동화된 것들만 거의 남아있지 사람이 막 하는 거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쪽에 다 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래셋이 지금의 신화를 쓴 게 펀드잖아요. 그때는 다 사람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 펀드 매니저가 나오고 우리는 그 사람 믿고 투자하고 막 이러다가 출렁출렁이는 거를 버티지 못하고 여기는 망가져서 결국 투자를 좀 잘한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3호로 넘어가 버렸던 거죠. 남아있는 쪽은 로봇이 막 하고 근데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선택권이 넓어지니까요.